베트남 정부가 2월 29일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불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2주간의 격리 조치를 거치는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강한 조치를 낸 이유는 베트남의 열악한 의도 및 방역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격리되었던 한국 교민들은 베트남의 검사 장비나 의료 수준이 열악하다 보증원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대가족 구성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베트남 경제와 산업 전반에 치명적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는 하지만 베트남과 한국 상호 간의 경제 의존도가 상당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치는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요. 베트남은 미중 무역할 등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삼성, LG 등의 기업들이 베트남의 공장 라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최대 누적 투자국은 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의 한국 기업에 대한 산업 의존도는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이번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까지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구미 사업장이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는 베트남 공장과의 협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신제품 스마트폰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달 두 본사 인력 및 협력업체 직원 700여 명을 베트남으로 3개월간 출장을 보낼 일정을 잡았으나 최근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최근 조치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신도 노동 비자 발급도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출장이 예정된 인력들은 최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에 탑재되는 플렉시블 올드 공정 관련 전문 인력들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당장 하반기 갤럭시 Z 플립의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일에는 하노이에서 삼성전자가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9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늘린 R&D 센터의 착공식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응웬 베트남 총리와 만났을 당시 2022년 하노이에 개관하는 삼성 R&D 센터의 베트남 현지인 출신 엔지니어 3,000명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삼성과 베트남 간에 이 약속을 지킬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트남 경제에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삼성 계열사가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하며 삼성이 그동안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20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삼성 이외에도 베트남에는 총 9,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현지 일자리는 100만 개에 이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입국 제한 조치가 베트남 경제의 핵심으로 불리는 삼성과 나아가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인 입국 제한에 따라 베트남 관광업계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관광업은 전체 GDP 대비 14%나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반력에 기해 하노이 공항 착륙을 금지하며 한국과 베트남 관한을 길이 끊어지자 베트남 국적 항공사 관광업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베트남 현지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트남을 향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이 1위, 한국 2위에 달할 정도로 베트남 관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매년 5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베트남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낭은 연간 한국인들이 100만 명 이상 찾는 관광지이며 현지 한국 여행사 10,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낭의 대형 식당과 마사지 소주점, 카페, 숙박업소 등은 줄들이 휴업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관광업계는 이미 1에서 2월 2달의 기간 동안 한화약 8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복제한 조치로 인해 당장 3월부터 베트남 관광업계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입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추진 중인 베트남은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갑작스런 입국 제한 조치는 양국의 상업적인 신뢰 관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베트남이 국가가 발급하는 건강상태 확인서 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인들의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장 삼성 디스플레이의 출장 인력들이 이러한 예외 조건을 통해 베트남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돈되는 라디오입니다. 돈되는 라디오 멤버십 신규 혜택이 업데이트돼서 공지 드릴 겸 녹음물 하나 업로드 드립니다. 기존에는 멤버십 가입자분들의 관심 기업을 제 메일로 받아서 기업 개요 정도 간단히 다른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7개 넘는 기업을 공유했죠. 이 서비스도 물론 지속적으로 제가 메일이 오는 대로 할 것이지만 새로운 서비스, 저만의 이 시장에 대한 뷰, 그리고 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입자 커뮤니티에, 가입자분들만 볼 수 있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공유를 하고 가입자분들과 같이 내용에 대해서 댓글로 토론도 해보고, 혹은 가입자분들이 또 거기서 비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입자분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올려서 저도 그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런 스터디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포트폴리오 이거 이러해서 이렇다고 올렸어요. 근데 그거 네 완전 잘못된 생각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ISC라는 종목이 있다 치면 여기가 반도체 소켓 테스트 주인데 LPDDR4에서 LPDDR5로 넘어가면서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규 소재로 그러면 테스트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신규 수요가 내년에 예상되고 현대 반도체 사이클이 고정 거래가 기준으로 왔다. 현물 거래가는 스팟 거래가는 지금 4월달에 하락 중이지만 결국에 이런 글로벌적인 보건 이슈가 회복되면 모바일 수요가 다시 받쳐주면서 고정 거래가가 다시 반등하고 이런 소켓 테스트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관점을 간단히 올렸어요. 분석해서 보고서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간단히 올렸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댓글로 다른 가입자분들이 이제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이 내가 반도체 현업에 있어. 근데 지금 소켓 테스트 수요가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온다. 네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어. 그것보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는 생각해야 돼 라고 오히려 현업에 지금 계신 분들은, 저도 물론 현업에 있었지만 저는 이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충고를 해주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현업에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죠. 현장의 내용들, 혹은 댓글에 또 다른 가입자분이 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현대건설, GS건설, 요즘 건설 내수 경기가 좋잖아, 반등하고 있잖아 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댓글에 간단히 올려주신다면 다른 가입자분이 또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이제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거를 오픈 채팅방까지 만들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요런 신규 혜택이 생겨서 또 이 공지를 안 드리면 또 뭔가 좀 그러니까 그 공지를 안 드리고 그냥 멤버십끼리만 하면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다들 있으시니까 알리고자
녹음으로 업로드하고요.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결코 제 포트폴리오를 올린다고 해서 그걸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저는 미래를 맞출 능력도 없음을 매번, 이건 진짜 한 돈 되는 라디오 들으신 분들이라면 한 5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못 맞춰요. 저는 기업 분석 스터디를 진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투소 같은 데 있잖아요. 가치투자연구소 같은 곳에서 스터디 같은 거 구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뭐 강남역에서 종각 뭐 그런 데서 스터디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서로 관심 기업, 난 이런 기업을 하나씩 연구해와가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기업 발표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이제 공유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토론도 하고 서로 관점도 말하고, 그런 게 스터디지 종목 추천을 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아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요건 좀 잘못 생각했구나. 근데 이걸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분들이 이제 혼자서 만약에 집에서 공부를 한다 하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겸 댓글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이 올린 거를 보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화를 이제 멤버십 안에서 만들어 갈까. 좀 뭐 큰 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커뮤니티 이제 게시글로 과연 될까, 뭐 그것도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뭐 꾸준히 저는 게시글을 이제 올리면서 공유를 해보고 댓글로 또 토론을 해보고, 뭐 또 뭐 만약에 이 많은 어떤 그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지면 뭐 나중에 뭐 채팅방 같은 걸 하나 운영할 수도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앞에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이거 스터디 개념으로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 있으니까 그거를 해주시면 되고, 이 동영상 정보, 동영상 소개, 그러니까 동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데도 링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는 이거를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짜서 이미 하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올렸는데, 멤버십 전용으로 관련해서 더 좋은 뭔가 의견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개선 방안 있으신 분들 메일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이거는 막 누군가 뭔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